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인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송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 전에 슈퍼 땡스로 우리 격려해 주신 분, 아그네스 문, 성 라스트 네임이 문 씨신가 봐요. 그리고 소니 킴 자주 보내주시죠. 그렇게 두 분이 슈퍼땡스 보내주시고, 카카오뱅크로 후원금 보내주신 분은 요 다음번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멤버십 얘기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젤로 보내주신 분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그 통장에서 확인되는 대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는 제가 뭐 한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이란으로 망명하기로 하고 트통이 뭐 허락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자세한 인텔은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베네수엘라 얘기는 벌써 드렸죠. 마두로를 그렇게 르짐 그 정부를 바꿀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표면적으로는 마약이지만 실제 안의 내용은 부정 땡땡,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트통이 그렇게 손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이제 인텔은 자세한 인텔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미국의 그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라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다른 데서는 방송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텔이 뭐가 나와 있냐면, 홈랜드 시큐리티가 2008년 7월에 이스라 땡 그 나라에서 리지스트레이션을 했다 그래요. 그 X의 그 플랫폼에 그 나라에서 리지스트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머스크가 그 X의 그 어카운트를 갖고 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리지스트레이션을 했는지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해 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 이게 샤킹한 뉴스인데,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이스라 땡 그 나라에서 리지스트레이션을 했더라. 그러한 인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진짜 웃기는 얘기죠. 미국의 그 연방정부 에이전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 정보국들은 이미 알고 있고,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케이스를 지금 계속 빌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 땡 그 나라가 국토안보부의 그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도 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일을 왜 이스라 땡 그 나라가 국토안보부를 운영했는지 전모가 곧 밝혀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인텔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원이나 하원이든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말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 그 나라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앱스틴 땡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이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그 이스라 땡 그 나라에게 보내고 또 그 외국의 로비스트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인제 자기네끼리 다 커넥션이 커넥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통은 앞으로 그들을 이런 일이 뭐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워싱턴 DC는 그 이스라 그 땡 그 나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라는 말까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제 밝혀내는 게 인제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대해서 지금 인제 심심치 않게 그 나라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인제 그 나라 뉴스가 집중 이렇게 다뤄지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트통이 인제 그런 외국의 로비스트들을 어떤 외국 foreign agent라 그랬으니까 그 에이전트로 등록을 해라. foreign agent로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money 돈을 이렇게 계속 move하는 돈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돈을 옮겨서 그게 인제 일종의 뇌물 형식으로 의원들한테 주어지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면 인제 반역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지금 특통이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할 건지는 지금 인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인제 강력하게 이제까지 자행되어 오던 그 이스라 땡 그 나라의 그런 행태들은 인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는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주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뇌물 인제 돈을 의원들에게 만약에 보냈다 한 정황이 발견되면 그거는 뇌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의원들을 그렇게 타겟을 했느냐. 의원이 모든 법을 발의하고 인제 통과시키고 그게 인제 이 나라의 법이 되고 하니까 파워풀한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발의하는 법에 그 자기 이스라 땡 그 나라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왔죠 계속.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런 그 뇌물을 인제 그동안은 뭐 수도 없이 받아왔지만 인제는 아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계속 그 나라에 대한 일이 계속 에 주목이 되고 자주 지금 떠오르는 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게 그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죠. 그 사람들 다 누구든지 뭐 국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국으로 여기는 그 나라의 국민들도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정부가 문제인 거죠. 그 정부를 잡고 있는 자가 이게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인제 움직여지니까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을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들을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션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자기 팟캐스터 조 로간 같이 인제 팟캐스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전직이 특공대 출신으로 CIA에서 일을 했고 남미 쪽에서 주로 활약하면서 인제 마약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자기 본인의 전 션 라이언 쇼 가끔 듣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논쟁 쟁점이 많은 인물들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끔 터커 칼슨 쇼 같이 누구를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듣습니다. 그러는데 그 션 라이언은
이제 자기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본인도 그런 약에 취해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에 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하고 사람이 변한 거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 하는 이 얘기도 있었고 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 팟캐스트 쇼를 해요. 근데 뭐 수십만 이상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제 SEAL Team 6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SEAL Team 6가 뭐냐면 오 땡땡 그 대통령 할 때 그 팀이 오사마 빈 라든을 죽이는 데에 그 공을 세운 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매우 션 라이언이 하는 말과 그 과거에 SEAL Team 6에 대한 소식과는 전혀 다른 매우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제 찰리를 CK라고 제가 그 약자를 해서 이렇게 CK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라스트 네임이 성이 K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CK의 를 경호했던 그 경호 치프가 음 경호팀장이 션 라이언 쇼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브라이언 할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그 찰리의 그런 죽던 그날 그 유타주 대학에서 있었던 그날에 이 상공으로 이 머리 위 하늘 상공으로 드론이 사용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캔디스 오웬 쇼에 누가 또 나왔냐면 프랭크 튜렉이라고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그 터닝 포인트 USA에서 일하는 그 찰리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캔디스하고 인터뷰할 때는 자기는 그 하늘 상공에서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메시지 전혀 다른 얘기고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지금 그 경호팀 그 사람은 에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날 자기가 드론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뭐 대학에서 뭐 그날 뭐 하여튼 그게 허락이 안 돼서 하여튼 그날은 자기가 위법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날 드론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제가 말씀드렸죠. 찰리에 대한 그 후소식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한 가지는 인제 또 요거는 그 제가 유럽에 2차 대전 끝나고 그 히틀러 때 일했던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과학자나 여러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몽땅 데려오는 작전을 페이퍼 클립 그 오퍼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때에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스 시니어 부시 시니어의 아버지가 프레스캇 부시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근데 그 프레스캇 부시가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다가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토대로 해서 나사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데려온 사람들의 또 후세 그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손들이. 근데 그 자손들이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각 곳으로 퍼져서 이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그 아버지들이 지도자였으니까 자식들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근데 네 이 아이들 그 후세 자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인제 키신저, 헨리 키신저 닉슨 때 국무장관하고 미국이 중국의 문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인제 키신저인데, 이가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딥스 쪽에서 파워풀한 사람으로서 무진장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뉴스를 옛날에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뭐 똑똑하고 뭐 아주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고 뭐 이런 걸로 안단 말이에요. 뉴스가 포트레이 묘사해 주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딥스 쪽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굉장히 파워풀했었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은 지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하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키신저하고 페이 그 독일에서 온 그 자들의 자손들하고도 관계 있다. 이제 아까 말한 부시의 내 원래 라스트 네임이 부시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지네들이 뒤가 구리니까 인제 이름을 바꿨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말도 과거 방송에서 했는데 셰리프입니다, 셰리프. 그래서 독일에서 왔죠. 선조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요거는 꼭지만 딴 거고, 지금 요런 얘기를 인텔이 더 나오는 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젤렌스키 지금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젤렌스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젤렌스키의 오른팔 비서실장이라 그러죠. 치프 오브 스태프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비서실장 이름이 앤드레이 열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이 집을 급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고, 이거는 곧 뭐를 증명해 주는 거냐. 이제 딥스가 더 이상 그들을 젤렌스키나 앤드레이를 더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막아 줄 수도 없고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에 그 젤렌스키가 인제 "도망을 갈 거다." 뭐 이러면서 어디 뭐 망명을 모색 중에 있는지. 근데 딥스 결정적인 인텔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고. 그래서 뉴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뉴스에도 하는 건데, 에너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각 장관들, 여러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가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명목으로 그거를 도와준다 그래서 뭐 미국은 물론이려니와 나토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물질적인 지원도 역시 했죠. 근데 그게 도대체 거기 전쟁에 쓰라고 보내준 것이 제대로 쓰여지도 않고 결국 그들 젤렌스키를 비롯한 내각 멤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착복하는 그런 데로 흘러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더 이상 그 남자인 경우 젊은이들에게도 "너네 꼭 군대 안 가도 된다. 아니 꼭 다른 나라 가려면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전쟁이 종식이 되고 막바지에 이르고, 트통은 뭐 크리스마스 전에 "그 일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워싱턴 DC의 총격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정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인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미리 녹음을 하고 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그 DC의 총격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텔이 뜨길래 읽어 보니까 되게 이게 긴박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텔이 뜨자마자 그거를 녹음을 해 가지고 제가 저와 같이 일하는 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 가지고 인제 "방송을 올려라." 인제 그래서 방송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부지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은 두 사람을 주방위군 소속의 사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방위군은 맞아요. 맞는데 사람 이름이 두 개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은 사라 백스트롬이 20살 먹은 여자고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앤드루 울프는 24 세인데 요 사람은 중태라 그러는데 중태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중태하다가 인제 뭐 그 이제 그러다가 메이크 못하고 목숨을 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뒷소식은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도 죽었다네요." 인제 이러는데 저는 아직 여기저기 찾아봐도 지금 그게 제가 받는 인텔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인제 확인을 해 드릴 거고 후에. 그래서 사람 이름 둘이 제가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 백스트롬과 앤드루 울프가 맞고요. 이제 그러니까 받자마자 그거를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잽싸게 방송을 해서 이미 방송은 올라갔는데 그게 뒤에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러한 혼선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 드리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두 사람이 총을 맞고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이라는 것은 그거는 에 같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총을 사용했고 범행 동기는 뭐고 CIA 를 위해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 이름이 인제 라마놀라 와칸왈은 그런 건 다 제가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지금 에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인제 소위 말하는 특통 측근이라는 술린 장군이나 라저스턴이나 인제 이런 사람들의 하던 특통 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제 그런 일들을 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통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통이 사면을 해 줬죠, 팔든을. 근데 이제 제가 그러한 그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팩트인데 그런 거를 자세하게 들어서 특통 뒤에서 그런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했더라 이런 방송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이해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한 거는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만 특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해 주었고 지금도 언제 때가 되면 글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죄를 물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조리 의원, 여자 의원 있죠. 그 여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견이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 그러고, 또 마조리는 더 기가 막힌 게, 그 뷰라는, 그 방송 있어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트통만 까는 방송, 여자 우비 골드버그하고 나와서 여자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천하디 천한 아주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에 자기 지금 한 사람이 비어요. 거기서 우파 쪽에를 대변한다는 여자 하나가 아마 아이를 낳으러 간다니 모르겠어요. 멀터니티 리브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그 여자 대신으로 마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할 거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찬 일이죠. 어떻게 또 아무리 트통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만둔다 한들 또 어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적과 또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을 또 한다는 것이 좀 웃기긴 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지를 않았다면 그냥 트통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트통을 배반하고 아주 정면으로 대결하고 나서고 그러진 않잖아요. 플린 장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한 뒷얘기를 해드렸더니 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논리로 그 트통을 그 사람들이 트통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팩트 베이스드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지, 그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지금 그러면 마가팀이 아니고 그럼 저쪽으로 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할 때 자세히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영 어떻게 좀 제 뜻이 잘 전달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게 너무 인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난 방송에서 이제 그래서 마조리 얘기를 했더니 조금 아까 한 얘기네요. 여기 적어놨네요. 지금은 서로 이제 안 좋게 지금 헤어지고 마조리가 나갔지만은 저는 무슨 말씀하냐면 어느 날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트통이 또 나하고 옛날에 그렇게 안 좋긴 했는데 또 다시 그들이 또 다시 합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지금 내 추측이에요. 요것만은. 그 플린을 가만히 내두는 것처럼 트통도 그냥 마조리도 그냥 가만 내두는 거예요, 지금. 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들이 무슨 크리미널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연계돼서 맥락이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트통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어게인 마가팀에 있다가 나는 트통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배에서 내릴래. wanna jump ship.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머스크가
어떤 힘이 있는 파워풀한 자들, 뱅킹 시스템에서 일하는 돈 많은 빌리어네어나 그런 인베스터들, 부자들,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당, 뉴팔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계획이냐?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앱스 땡땡 그 파일을 공개자 하는 거를 만든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이제 토마스 메시라든가 마조리라든가 칼슨이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또 캔디스 오웬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트통하고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말한 요런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럴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뭐 창당 멤버라 그럴까요?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쪽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극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온건한 민주당인데 조상 대대부터 온건한 민주당인데 이게 너무 극자로 가서 막 그냥 막 그런 거기는 난 싫어한 그쪽 사람들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조리가 뭐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도 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얘기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꼭 될 것 같아서 뭐 가능성이 있어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세를 좀 모은 다음에 어떤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를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출마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흰모자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치만 이면에서 굉장히 많은 딥스에 지금 잡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체포.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와서 있지만 이거 한국 분들 이거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내 그 대선 그 선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트통이 아직도 자기가 그때에 나는 내가 졌어 그러면서 자기가 졌다는 인정을 아직도 안 했다는 거 아세요? 그게 그때 승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서명기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유튜브로 돌아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바이든이 지정신 차리고 서명한 게 아니고 바이든은 상관없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들이 맘대로 그 오토펜을 사용해서 서명을 한 모든 그 행정명령 그런 거는 nullify 그러니까 무효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다 이번에 무효화시킨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어요. 투더문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이머전시 국가 비상 사태라 그러죠. 그거와도 연결이 됐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 현실로 실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쪽 그 검은 모자 쪽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제 목이 조여지고 위험을 감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패닉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비밀이 아니죠. 이 일반 방송에서도 슬쩍슬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아내가 그에 대한 실체를 캔디스 오웬스가 5개 방송인가요? 시리즈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4년 전인가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한 40여 분인가 1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거의 5년 만에 이제 캔디스가 그걸 세상에다 발설을 했죠. 그랬는데 요 여자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이제 캔디스가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 하냐면은 마크롱이 자기를 죽게 하려고 특수부대를 사용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럴 경우에 룰 오브 덤이 뭐냐면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그냥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그 얘기를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캔디스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 땡 그 나라도 연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얼라이언스의 작전이라면은 이제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건데 지금 인텔에서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그 CK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캔디스가 사라지는 거는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캔디스를 이 흰모자 측에서 그 마우스피스 그 나팔수로 쓸 거란 얘기를 그때 내가 한 것 같은데 이 사태는 매우 이게 코미디죠. 그 오랫동안 뭐 25년인가 더 나이가 많은 여자가 뭐 16살짜리 청소년을 내 선생님이 해서 어떻게 저쪽에 뭐 로맨스가 생겨서 뭐 결혼을 하고 어쩌고 그 마크론과 브리지 마크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코미디지. 세상이 웃을 코미디인지. 근데 버젓이 그들이 마크롱은 아주 딥스 쪽에서 아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던 키운 자죠.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그 금융 자금을 담당해서 프랑스에서 매우 잘 나가던 금융가였죠. 마크롱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코미디다 이 말입니다. 코미디. 그 다음에 마조리가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마조리에 대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나와서 뭐라고 또 더 불을 지르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맨날 뭐 흰모자가 플랜이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흰모자 측에서. 그러더니 뭐라냐면 플랜은 무슨 플랜이 있어. 노 플랜. 그리고 무슨 얼라이언스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조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자세한 거 그거 뭐 어떻게 해서 로저스톤을 뭐 그렇게 커버해주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챙기고 앞에서는 뭐 그 앱스 땡땡 그 피해자들을 뭐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어떡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텔 받은 대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번에 이 마조리가 플랜도 없고 뭐 얼라이언스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이 좀 그런 식으로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장되게 부인하고 오히려 할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 없는 말을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아, 이게 이 여자가 너무 일부러 꾸며대면서 이거 가짜로 이러는 것 같으네. 예, 그러면서 그 자기가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슬쩍 페이즈 아웃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게 뭐 연극을 꾸미는데 그게 어설프고, 그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세련되게 그 액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풀린 장군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 아, 무슨 뭐 그 알파벳의 17번째 그 글자인 그런 뭐 작전이 있다며.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부인하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말은 하기는 할 텐데, 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때 이제 트통이 나가고 없을 텐데. 그런데 뭐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진짜 좀 마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 이제 이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confusing, 혼동스러운데 이런 거는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겠죠. 저는 뭐 다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 그 마조리 얘기한 거는 뭐 이제 이미 충분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트통이, 이제 또 중요한 뉴스, 이거 다른 뉴스인데 다른 주제를 옮기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이거 언급한 얘기예요. 근데 트통이 그 펠란티어라는 피러티엘이 만든 회사를 그가 이제 팔란티어인데, 그거가 이제 팔란티어가 미국의 밀리터리가 컨트롤하는 회사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처음에 이거 초기예요. 그래서 아미 육군이죠. 육군과 100억 달러의 계약을 하고 팔란티아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솔루션 제공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전의 효율을 엄청나게 높인 경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비용을 제거하고 신속한 프로큐어먼트, 이게 조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조달의 프로세스를 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효율성을 높이면서 군사적인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펠란티아인데, 이 펠란티아를 신모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인텔에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어떤 뭐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뭐 펠란티어 피러티엘이 뭐 상황이고 뭐 그 사람이 킹메이커면서 뭐 그 피러티엘이 제이디 벤스를 데려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트톰한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부통령 가면 어때 하면서 그 사람을 리크루트한 사람이 피러티엘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마치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이 트통이 그들의 뭐 좌지우지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컨펌을 여기 인텔에서 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펠란티어 얘기를 계속하자면, 현대 전쟁은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팔란티어의 역할이고, 즉 밀리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저기 그 CEO가 있어요. 그 CEO가 이제 제가 이름은 여기 안 적어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머리 꼬불꼬불한 곱슬머리 있어요. 근데 그 피러티엘이 이제 그 사람을 세웠죠. 근데 그 CEO는 밀리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미래의 군사 재판을 위해서 팔란티어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회사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인텔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블랙락이라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자사 운용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트통은 이미 그 블랙락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통은 이제 앞에 나선 얼굴 마담이죠. 그 흰모자에, 이 말이 뭐 정확한, 그러니까 많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락이 그 이유는 블랙락은 전 세계에서 최대의 largest investment firm이라고 했으니까 최대의 투자 회사로 그들은 일단 흰모자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냥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두면서 부패를 드러내는 조사를 하고, 다 그들이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그 다보스 포럼이 그들을 흰모자가 조사를 하면서 그 수합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만든 사람, 그 할아버지 뭐 아주 늙은 아주 아카디악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요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왜 조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블랙락이 월드 다보스 포럼 이런 거하고 다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흰모자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딥스하고 연결된 비리를 드러낼 거다. 그 다음에 오로펜 얘기는 이제 아까 했고, 트통이 그 백악관에다가 역대 대통령 사진을 쫙 이렇게 길에 가는 홀웨이에다가 쫙 붙여놨죠. 그래서 바이든 자기가 45대 할 때는 자기 사진 있고, 그 다음에 46대는 바이든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 사진 있는 데다가 뭘 사진 올려놨냐면 자동 소명기 그 오로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47대 또 자기 사진 그렇게 걸어놨거든요. 백악관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 이미 했는데 그 정도로 오로펜이 지금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고 굉장히 12월이 내일인데 내일 모레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크레이지 디셈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광기의 디셈버가 12월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는데 아마 그분이 X22 리포트 그 데이비드 집소인가요? 그 사람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사람 방송 몇 번 과거에 들은 적 있습니다. 몇 번 이상 들었겠죠. 그 다음에 저도 다 듣습니다. 근데 X22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인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텔이 없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고 이게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듣네요 그러시는데, X22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뉴스 종합해서
아마 자기가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의 팟캐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니뇨 로드리게스니, 와너 세븐이니, 뭐, 마이클 제코니, 뭐, 사이먼 파크스니, 찰리 월드니, 벤자민 풀포드니,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거 저도 다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방송에서 듣고, 그거를, 뭐,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대방송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비하인드 씬에 인텔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인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캐롤 드미트리라고 그 러시아에서 2인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인텔리전스 그 정보국하고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모든 관련해서 이미 그 특통과 관련해서 흰모자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 X에다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런 글들을 올린다고 그랬죠. 제가 캐롤 드미트리가 푸틴의 최측근이면서 2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은 새로운 뱅킹 시스템을 러시아에 만들고 새로운 우크라이나가 건설될 거야. 지금 아주 전쟁으로 완전히 짓밟힌 그 나라를 완전히 재건설하는 전쟁이 끝나면 바로 건설하는 일들을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미국과의 협조로 앞으로 굉장한 건설 붐과 여러 가지 새로운 우크라이나가 생겨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뱅커들이 이미 그러한 재건설을 이미 출범을 시켰고 여기서는 대략 1월 말쯤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고 이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얘기를 하면 그 600명의 제그가 이제 군사 법무관이죠. 그래서 장교가 이제 긴급 심리를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네비 야드로 배치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펜타곤 2200번 내 그러니까 육군 펜타곤 2200번 그 방번호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냐면 사라 클라인 소장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이제 그 여자가 사라 클라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텔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2015년에 로드아일랜드 뉴폴트에 있는 해군 법무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했죠. 그래서 첫 번에 배치된 데는 샌디에고에 있는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군 형법 위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경험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았는데 그 중에 92%를 유죄로 이끄는 아주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 여자 그 군 법무관입니다. 그래서 그 2018년에 공개된 그녀에 대한 평가서에 따르면 그녀는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고들어서 결국 유죄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제11 항공모함 타격단의 법무 참모가 되고 태평양 작전 중 파이자 감시법이죠.
그 남용을 14건이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2021년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메모에는 특정 감시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권하기도 했고, 이것이 트통의 2024년 캠페인과 비슷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작년이죠. 작년 7월 승인으로 상원이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원의 인준으로 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작전 법무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 여자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소장이 된 후에 그 위치에서 바레인에 있는 NSA 기지에서 국제재판 1200건을 이 여자가 관리했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이제 다른 제거들하고 했겠죠. 그리고 2021년 길레인 맥스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스웰 재판 이후로 앱스 땡땡 관련 조사 312건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벌진 아일랜드 유산 기록과 FAA, 그러니까 연방항공국이죠. 연방항공국 비행기 기록을 비교해서 18개의 가려진 비행편을 찾아내는 여자가 사라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벌전 아일랜드 그 섬에서 이루어졌던 재판 얘기도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이 그 구글을 만든 사람 둘 중에 하나인 세그레이 브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공정함을 가진 여자다. 굉장히 최대의 찬사죠. 법무관한테 주는 평가치고는 최대의 찬사죠. 그리고 2017년 관타나모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같은 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인물이죠. 그래서 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법조인이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있을 군 재판에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그 헥셋 지금 국방장관을 얘기하죠. 전쟁부 장관. 그래서 그 사람이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 최고 책임자들을 전부 해임했다. 그 얘기는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트통의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트통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 딥스 쪽의 사람들이니까 해임을 해버렸죠. 그래서 법무 외에 앞으로 이제 군사 법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제대로 된 힘모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딥스의 법무 최고 책임자들은 해임이 된 게 맞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사라 클라인은 2월 22일 새벽 2시 15분에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네요. 새벽 2시 15분에 펜타곤으로 호출이 돼서 해군 법무 총책임자 역할을 임시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공식적으로 그 발령이 나죠. 그래서 무려 1800건의 군 형법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그중 200건 정도가 앱스틴 땡땡이 2019년 뉴욕 감옥에 있었을 때의 기록과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 클라인은 단순한 승진이 된 게 아니라 헥셋이 말하는 방해 세력을 없애버리고 사라 클라인에게 전권을 몰아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인텔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면 클라인은 2025년 8월 대통령, 요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뭐 이 여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대통령 명령을 근거로 장교 제그 600명을 움직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겉으로 이 세상 뉴스에서는 이민 문제 대응하려고
그냥 도와주려고 600명이 차출이 돼서 워싱턴으로 왔어. 이렇게 세상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재판 준비를 누구를 재판하려고 딥스 재판 준비를 하는 조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의원인 에이미 맥카르티 같은 여자는 그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은 클라인이 첫 번째로 내린 지시는 2001년 이후 강화됐던 구금 반테러 관련 규칙들을 다시 예전 기준으로 돌리는 것이 사라가 먼저 첫 번째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숙청의 중심에는 이 세라 소장이 있고 그 구금법을 이용해서 민간 영역의 부패를 바로잡으려는 흐름의 앞으로 핵심 인물이 이 세라 클라인이기에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자세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방송에서 이 사람을 부각시켜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앞으로 있을 그 재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 재판에 그 법정에다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들. 그럴 때에 그 핵심 인물이 핵심 리더가 누구냐? 이 사라 클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인터넷에서 비교적 매우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이 일반 MSM에서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되면 나 저거 나나 방송에서 들었는데 저 사람 얘기 지금 하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것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15일 날 군 법무관 제그가 JAG, 저지 어드베켓 제너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군 법무관 600명이 워싱턴 네이비야드로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육군에서 300명, 해군에서 150명, 공군에서 100명, 해병대에서 50명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라 클라인은 행정명령 14102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에서 2020년 동안에 수사에서 나온 비공개 기소장 4,200건을 검토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중에 312건이 앱스타인 관련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진술은 2005년 팜비치 경찰 기록과 연결도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라가 200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나눠서 이제 알링턴 버지니아의 마이어 핸더슨에 200명을 보내고 DC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150명을 보냈다. 이 얘기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한 얘기를 또 해서 이렇게 인텔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총격사건 DC의 총격사건이 있었던 날에 의회 의사당 지하 터널에서 보안 사고가 났다 그랬죠. 그 얘기 했습니다. 그 불난 거. 그래서 디지털 통신이 위험해졌고 결국 옛날 방식이 뭐냐? 그 디지털 통신이 위험하니까 그게 그 보안이 새 나갈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보안이 이제 약해졌으니까 옛날 방식이 뭐냐면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전달하는 비밀 메모 방식으로 직접 전달을 해서 정보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좌관 3명이 의회 보좌관 3명이 그 안 좋은 보좌관 3명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사라 클라인이 48시간 동안 통신 차단을 하고 스스로 삭제되는 문서 14개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SA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모든 기록과 연계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인력의 충원이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대규모 정리를 위한 구조 어떤 틀을 짜는 작업이었다는 얘기를 과거 지난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퀀티크 해병대 기지에서는 모의 군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클라인이 1단계 정부 유지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앱스 땡땡 관련해서 모인 1200개의 혐의가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성범죄부터 재산 몰수까지 폭이 넓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캔자스 이거는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캔자스 주의 리브노르트라는 교도소 이름인데 거기에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뮬레이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이름이에요. 그로 간 비행기 기록, 빌 클린턴의 26번 탑승 기록,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레리 서머스가 받은 자금 2003년에는 820만 달러죠. 같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약간 그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얘기의 흐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연결돼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15일 날 팜비치와 관련된 그런 증언자의 비공개 진술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 반란법 기준을 충족하는 군 작전 가속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죠. 11월 15일.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그 총격 사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거, 그 파라겟, 그 지하철, 그 역, 그 근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도 하나의 이런, 그, 군작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바탕을 마련해준, 그,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질을 한 그 범인이 CIA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라 클라인 팀은 92% 정확도로 모든 증거를 다 연결을 해서 내 사람들을 기소하고 재심이라든가 구속 관련 규칙도 잘 지키면서 앞으로 디셈버 12월에 케이맨 아일랜드, 그 케이맨 제도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선물 제도라 그러나 하여튼 제도 케이맨 아일랜드에 있는 14개의 신탁 계좌를 동결을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섬들에 그 카리비안, 그 카리브해나 연안 그쪽의 섬들에게 그 은행들에게 그 해외 계좌들을 많이 그 만들어 놓고 그 검은 돈들이 다 글로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애플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본토로 들여오지 않고 그 돈들을 그런 해외 계좌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랬었죠. 뭐 애플사가 지금 뭐 안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외 계좌를 이렇게 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 클라인 얘기는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예,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자주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인의 팀이 가려지지 않은 비행기록 18개, 그 다음에 제가 JP 몰간에서 보낸 1240만 달러 송금 기록도 찾아냈고, 그 클라인이 일부 제안을 풀면서 2009년 주플의 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는 호프만의 팔로알토 부지나 리드의 2003년 경로 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사드 관련 자료는 약 60%가 그 앱스 땡땡 공개할 때에 모사드가 이제 이스라엘 땡 나라의 인텔리전스 정보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련 자료는 2016년 자료입니다. 그거는 한 62% 정도는 그 리덱트 그건 좀 가려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반디가 수사를 허가한 11월 19일 날 수사를 허가한 것도 클라인이 자료가 재판 전에 새지 않도록 철저히 연결하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허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라 클라인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하원 오버사이트 커미티 감시위원회에서 2만 페이지의 분량을 빨리 넘기라고 지시를 해서 그 결과 정보 공개 창구가 420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흰모자에 이 하고 있는 흰모자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재판에 세울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에서 2017년 정보 공개부터 2025년 숙청 작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라 클라인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인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빌 게이츠의 비행기력과 1999년 깅그리치의 22만 달러 수수료 같이 각 지역과 연방을 넘나드는 총 92명의 인물들이 그 사라 클라인 기록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 폭발적인 뉴스죠, 여러분. 이런 인텔을 들으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핵심이 돼서 지도자가 해서 600명의 제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재판에 그 전모가 이제 세우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전모가 드러나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추측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 600명이 가동됐다는 건 세상 뉴스도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발표나 뉴스를 전하지 않기가 아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는 다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죠.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 맞나? 아니 뭐냐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인텔은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여기 엄청난 인텔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게 지금 오늘 내가 뭐 이미 1시간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비교적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 다음 방송에서 하면서 더 좀 폭발적이고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런 거는 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나머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얘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굵은 얘기는 일반 방송에서 우선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엄청난 인텔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텔이 폭발을 해서 요새 뭐 하도 투통이 그냥 앞에서 그냥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베네수엘라니 하여튼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얘기니 너무 여러 군데에서 투 트랙, 쓰리 트랙 하여튼 굉장히 여러 지구상의 여러 군데에서 너무 여러 중요한 뉴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텔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세상 뉴스가 분석해 주는 것들은 들으시고 저는 완전 인텔 흰모자 인텔 중심으로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어디 가서 못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확신컨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그리고 또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죠. 라나 방송을 좀 내가 후원하고 이렇게 훌륭한 이런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인텔을 내가 듣는 방송을 조금 나도 좀 한 일원이 돼서 나도 이 방송을 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겠다 하는 어떤 동지의식 같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멤버 돼 주시고 또 멤버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후원금을 또 카카오뱅크나 젤로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미 멤버 하셨는데 내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번 멤버십에 대한 거는 리마인드를 매번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드리고 얼마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참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라나였습니다.